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장 하셨습니까? 참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죠. 시장이 미국 증시가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침에 좀 제약 바이오도 있었고 좀 빠르게 끝으로 올려주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제 윗꼬리를 달긴 하였지만은 4%대 마감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부각을 받으며 장중 4%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또 삼성전자는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 확정했다. 사실 단독 기사에다가 회사 공식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신빙성을 가지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장중에 좀 버티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속절없이 오후장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만 좀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말도 있죠. 그 청와대에서 이 브리핑 할 때 한정혜 민주당 위원장이 50억에 대한 당론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지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대통령실에서 발언이 약간 시큰둥하다 보니까 증시가 그로 인한 하락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시장의 하락을 핑계를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좀 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빠지고 건망하는 심리가 짙으면서 시장 주도 업종들이 전부 다 밀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실감 있는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 시장 보면은 오전에 좀 집중하다가 오후에 굉장히 좀 조심하는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오늘 오랜만에 종배 하나 좀 들어갔다가 종배 하나는 좀 실패를 하면서 장 마치고 반 손절하고 일단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느끼기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 라는 느낌을 너무 요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드는데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장이 좀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난이도가 높을 때는 철저하게 진짜 의미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고, 내가 손절의 기준을 잡았다라면 정확하게 손절도 하면서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응? 당연히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매매를 했다면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종가라든지 단기 매매로 했다면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지금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장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조방원의 조정, 주도 업종의 부재, 거래 대금 감소, 다가오는 미국 물가 지표의 부담감, 말 그대로 하나 괜찮은 모습이 없었던 오늘 증시였습니다. 매일같이 최근 시장을 보면 오전에 강하게 시세를 밀어 올린 이후에 밀어버리는 반복된 시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오전에 지수의 상승 종목군들이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근거도 있겠지만 한순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 베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하자면 종가의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끌고 넘어오는 이 전략도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아침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날아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가의 종목을 사서 끌고 넘어간다라는 매매 전략도 요즘은 연속성의 부재 속에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장인 듯 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이 중국의 리튬 생산 중단에 의해서 한 차례 더 급등을 해 주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급락을 해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대외 의존도가 높아버리는 산업 섹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연속성을 딛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하루 이틀 관망하다가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다시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흐름을 체크하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가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장의 종목들 상승 종목수가 아마 훨씬 많았을 거예요. 제가 오전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1100개,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죠. 코스피 0.7%, 코스피 100 1%대, 코스닥도 151%.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 분위기에 아침에 이제 이게 선물이 점차 확대되니 한 8천억까지 선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이런 수급적으로도 아침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을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고 수급도 올라오고 있는 시장을 밀어버리면서 시장이 정확히 10시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더니 오후에는 계단식으로 쭉 빠졌습니다. 계단식으로 시장이 빠졌다. 고점이 0.8%에서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장중 코스닥이 0.9%였으니까 1.4%를 뺐죠. 그 가운데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9는 넘어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4~5%를 밀었기 때문에 장중에 들어갔어도 힘들었고 종가 무렵에 들어갔어도 추가 하락을 좀 만들어 버리는 흐름인지라 오늘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힘든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강 후약 마감이었죠. 이유는 다가오는 CPI 발표, 즉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는데, 지표라는 게 웃긴 게 시장에 올라가고 싶으면 안 좋을 때는 아따 이거 금리나 기대감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면서 올리면 거기에 기사를 끼워 맞추는 꼴이라 지금 미국의 주가 위치로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은 최근 난이도가 점점 상당히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장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중 단기 매매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종가 매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준값 잡고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 높아졌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 초반, 즉 NXT 따로 종목군들 올리고 본장 따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매일 바뀌는 섹터의 흐름, 그리고 오전에 올리고 오후에 밀어버리는 패턴이 최근 대충 봤을 때 지난주부터 그러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지금 짓누르는 거라 오전에 빨리 종목을 캐치하지 않으면 일단은 손을 좀 놔야 될 정도로 시장이 이 장중에 흐름의 연속성이 좀 많이 끊어져 버리는 듯 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첫 파동이라면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첫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슈가, 새로운 그 모멘텀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새 돈이 산업 섹터에 들어갈 때는 상황이 다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되돌림 파동에 의한 질적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좀 떨어졌다가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종목군들, 뭐 이런 수준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 내일 또 어디가 갈지 잘 예측이 되지 않죠. 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2차 전지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하다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거래 대금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유동성 부족에 동시에 여러 종목과 섹터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풍선 효과처럼 다른 한쪽이 치고 올라가면 밀려버리는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엇박자 타면 힘들어진 시장을 느껴집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남북경협주 그리고 재건주의 시소 흐름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고,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 발표 직후에 완전 죽어나오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뭐 오늘 코스맥스 어제 떨어지고 오늘 16%를 빼야 되나? 달바 지금 7% 빠졌죠. APR 빠졌지.
뭐 아무튼 얘네들의 실적이 물론 굉장히 좋은 쪽도 있고 조금 미스난 쪽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2차 전지는 열심히 또 올리고 있고요. 안 맞아요, 시장이. 예, 시장이 안 맞습니다.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 떨어지는 거고,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서 맞추지 못하면 그냥 급락시키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조방원 주도 업종이었죠. 예? 방산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 조선이 마지막 하나오션이 밀리면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고,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저희는 BHI를 3일 정도 계속 사 모았다가 오늘 좀 매도로 날리는 작업을 좀 했었는데요. 중간에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휩소가 나오게 되면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휩소가 나오고 반등조차 하지 않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어버리는 모습에 사실 남은 물량을 다 고점에서 팔지 못해서 BHI는 좀 아쉬웠고요. 오늘부로 그냥 원전도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트를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개의 주도 업종이 일단은 무너져 내리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산업 섹터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세 업종 가운데서도 뭐 조선은 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수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조선이 밀렸을 때 어느 시점부터 좀 볼까, 이 고민을 저는 매일같이 요새 하고 있다 라고 좀 전달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부담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이번 지수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섹터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는 엔터라고 생각을 해요. 캐대현, 굉장히 대박이 났고 이로 인한 한국에 대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나올 것은 K팝드 애플TV에서 하는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이 엔터 3사의 흐름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저는 일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엔터주들이 좀 빠졌을 때 매수로 진입하고, 뭐 에이펙이 10월이죠. 에이펙 정상회담 등등 10월이기 때문에 혹여나 시진핑 또 방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9월 29일 날부터 중국의 이 단체 관광객 비자가 무비자로 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관광, 엔터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하반기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스윙의 종목을 찾아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뭐 그 밖에는 오늘은 사실상 저도 시장을 느끼기에 워낙 느낌으로는 개판인 시장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개판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다, 뭐라 코멘트 하기도 좀 참 뭐한 시장이다. 대신 이것만 좀 보고 가죠. 어차피 이제 이번 주는 내일하고 모레만 거래하면 8.15 광복절 휴장이 있고, 그 휴장 전에 트럼프 푸틴의 정상회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빠지면은 당연히 경험치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빠지다 말고 오늘 올라와 버린 거죠. 뭐 빠지다 말고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장중에 SY 스틸텍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SY 스틸텍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나 오늘 단일가에 걸린다 치고 내일 또 이 재건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겠죠. 전진건설이 좀 더 차트의 위치가 좋아 보이네요. 전진건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3일 내일입니다. 국정 위에서 이제 12가지 내용과 120 몇 가지의 세부 뭐 계획들이 발표가 될 텐데, 뭐 국가 5개년 계획
식으로 나올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데이터 센터 뭐 AI 관련된 이쪽의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게 세명전기나 LS 에코에너지, 즉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중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이미 종목분들이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봐도 별 볼일 없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25일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저는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정부에서 계속 남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남북 이야기가, 남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버립니다. 그럼 남북 기업주들이 순환매를 이러다가 계속 할 수도 있겠는데, 8.15 광복 때도 뭐 남북 이야기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남북 이야기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남북 기업주를 좀 더 끄집어 올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데 많이 올라와서 정말 보기 싫고 좀 어려운데, 지금 매매하기 살짝 어려워요. 종목분들이 많이 높은 구간이라. 근데 눌렸을 때 혹은 장중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방법뿐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지금 올라오는 이슈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종목군들은 더 상승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빠진다면 종목군들은 훅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초점 대비해서 지금 60에서 많게는 70%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역배열에 이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 상태에서 반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오늘 많이 좀 급락했다 하나오션 HJ 중공업 단가 해제 이후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아침에 좀 봐볼 것 같고요. 이런 쪽은 봐볼 것 같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뭐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체크를 하고 좀 볼 것 같네요. 자, 지수 보면서, 지수는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지수는 흐름이 좋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 그때 개파락했던 구간 정확히 상단에서 갭을 메우고 떨어져서 이러다가 쌍바닥을 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게 만드는 차트고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아마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 나올 것 같고, 코스닥도 이 구간에 저항 구간에 아침에 올라왔다가 저항 맞고 좀 떨어진 거라 일부 밀렸다가 다시 세판 짜서 올라올 수도 있어서 당분간은 지수가 좀 더 밀려 내려오는지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먼저 좀 볼게요.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진입에 의해서 나름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나름의 넥라인인데 넥라인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에 갇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 안에서 오늘 움직인 게 JMB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테마주 말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추후에 뭐 이거 테마성으로 잠시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매매를 했네요. 나머지 종목이 하도 없어가지고 눌림으로 8,500원에 좀 걸어놨는데 눌림으로 좀 걸리지 않아가지고 내일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2연상을 보냈던 종목인지라 8,500원 혹은 여기 만들어진 갭 사이 8,200~300원 사이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 JMB는 좀 체크해놓고 그냥 단순 테마 종목으로서 지켜볼 것 같고, 단순 테마 종목으로서요. 그 밖에 반도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하나오션부터 좀 보면요, 하나오션이 강하게 거래대금 많이 실리면서 올라왔고 이러한 상승 채널을 만들었는데, 투자 경고가 걸리면서 더 이상 그 전처럼 강한 유동성을 담보해서 올릴 수가 없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수로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 매수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확실하게 더 밀렸을 때
아래 꼬리를 잡아주는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수평으로 돌파한 지점이 존재하죠.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9,200~300원 구간, 음봉이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지 이런 아래 구간에서 이 정도만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어차피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어서. HJ중공업은 단기 과열 상태에서 계속 윗방향으로 트라이를 하는데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빠지게 되면 돌파 흐름이 나왔던 분봉에서 나왔던 지점에 12,000원 구간까지는 좀 안 올 것 같고요. 12,000원 언저리 막 거래가 터졌던 시작점 언저리에서 일단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5일선 기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2,000원대 한번 지켜볼 것 같고,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일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첫 11선 정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봐볼 계획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어제까지도 굉장히 좀 거래가 잘 나온 상태에서 수급도 좋은 흐름 속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 사실상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바로 죽는다. 고가를 돌파하고 바로 깨진다 라는 거는 제가 두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힘 모으고 올라왔는데 고점을 돌파했는데 바로 하락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불트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 지속형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3일선 기준에서 숏배팅은 좀 들어가서 종가에는 일단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캔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혹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밑으로 더 빠지는지, 근데 이런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돌리는 흐름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일단 캔들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3일 동안 사실 BHI를 조금 사고 물량을 좀 모아놓고 좀 그랬었는데요. 비중은 이제 위에서 1, 2, 4 해가지고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모아놨는데, 오늘 매도가 너무 아쉽게 매도가 돼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저는 당연히 여기를 넘어가면 5만원까지는 그래도 가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좀 올라가지가 못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리는 흐름도 있고 해서 그냥 전량 청산을 해버렸고, 원전이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루즈해져 가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종목을 봐야 될 종목은 엄청 제한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터. SM 빠지면 이런 하단 구간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SM도 그렇고 YG는 좀 모르겠고 일단 SM 하나, 그리고 전력인프라는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면 안 되고요. 전력인프라는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되고, 화장품 섹터는 말도 못하게 지금 빠지는데 아직은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 그리고 남북기업주 좋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그런 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얘가 걸리고 나서도 내일 종목군들이 더 움직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움직였던 뭐 코데지 컴바니인이라든지 JST나를 한 번 더 상승을 시킨다든지, 아무튼 단기 과열이 걸리지 않은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내일도 지지부진하다 하면 이러한 테마주들 위주에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뭐 한국전력 종배를 좀 하다가 얘를 좀 손절로 했는데 내일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경동나비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1.3%인가 10만원 근처에 좀 걸어놓고 밑에 걸어놨는데 진짜 떨어지대. 그래서 사서 일단은 좀 팔고 좀 지켜보려고 해요. 경동나비엔 어떻게 되는지. 일봉은 확실한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위에서 돌파된 상태에서 지지하고 더 가는 게 좋은 차트지, 위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렇게 좋은 차트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